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포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과 냉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친 지난 6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닥친 흙탕물은 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홍경진 씨는 이날 형을 잃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내려간 형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나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했는데 한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니까. 아파트 옆 하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4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홍 씨는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냉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큰 태풍이 올 때마다 수해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계속 유실되고 그런 게 다 됐는데도 포항시에서 이렇다 할 그것도 없었으니까 대비책이 없었으니까. 결국 형의 장례를 마친 지 20일 만에 홍 씨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청 앞에 섰습니다. 왜 죽었는지 책임자 문책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시는 6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영향도 있다며 다만 수해 방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따라 차수막 설치와 하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고의 경위와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철강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어제 포항을 방문한 정부 합동실사단 핵심 관계자는 포항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상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고 말해 정부 지원금이 포항에 내려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관계자 역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정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내년 정부 예산 편성안이 이미 진행된 때여서 국회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태풍 피해 업체 지원 등 27개 세부 실천 과제로 1조 4천억 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주민 발의한 청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진보당에선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의회에선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민 3,3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주시 청년 지원 조례안.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가 크다고 보고 진보 정당과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입니다. 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매년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주택 무상보장과 이직준비 급여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6명 의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진보당과 시민단체는 조례안 부결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 발의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너무 쉽게 했다.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오만이다. 특히 청년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넉 달 동안 경주시는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의회는 지난주에 조례안을 상정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에선 청년 지원 조례안의 지원 범위가 넓고 관련 예산도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례안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7, 8%인 상황에서
우리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대상자는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또 경주시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많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실상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잘못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한 2차 환수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환수 대상은 모두 315건이고 금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환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무조정실 피해구제 지원과 포항시 방재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과 후 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사 처우는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 특기 적성 프로그램 강사 공고입니다. 공예 교실 강사료로 시간당 2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올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 외부 강사에게 시간당 2만 5천 원, 또 다른 초등학교는 음악과 독서놀이 강사료로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 노조에 따르면 대구 230여 초등학교 가운데 60% 이상의 학교가 특기적성 강사료로 시간당 2만 원을,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2만 5천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당 3만 원을 넘거나 70분 기준에 4만 원 이상인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와 강사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지만 강사료는 여전히 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 못 내요. 그게 이제 뭐 당장에 계약 해지, 그러니까 1년 계약인데 내년에도 또 하려면 뭐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선정이나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도 강사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강사료에 대한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학교별로 이렇게 정하시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어떤 딱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별 운영 방식에 따라 강사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강좌별 특성, 운영 시수,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강사 처우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올해 4분기 포항 지역 경기가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포항 지역 기업 경기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올 4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1로 3분기 74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풍 흰남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져 포항 지역 경기는 예상치보다 더욱 하락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의 절반가량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차질로 인해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과 20일 대구 기업 118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47.5%는 현재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 17곳 가운데 11곳이, 제조업은 91곳 가운데 41곳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큰 일교차 속에 늦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빠르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29.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늦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인 만큼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주 형산강 등 철새 도래지 4개소 7개 지점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다.